매년 이름만 바꿔 등장하는 트렌디한 다이어트 기술, 그게 답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반복해서 듣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데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요 없는 다이어트는 결국 라이프 스타일 개선이 답이다. 안녕하세요. 머라클 김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을 시도함에 있어 걱정부터 앞서거나 오랜 기간 다이어트로 인하여 선택에 있어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다이어터 구독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다이어트 할 때 이거 먹어도 되나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 저 역시 각종 다이어트를 모조리 실패하고 가장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였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던져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머릿속으로 고민만 해서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요. 반드시 행동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로 막힙니다. 행동, 실행. 중요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하는 건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을 찾습니다. 완벽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와 뭐라도 실행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서로 부딪히면서 피로감이 누적되고요. 대부분 결정을 미루는 옵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행하려다가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돌아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쉽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미루는 선택은 방향성이 있는 선택지가 아닌 상황을 회피하는 선택지라서 결국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잘못했다가 멀리 돌아가고 싶지 않아. 답을 찾을 때까지 일단 결정을 유보하자. 현 상황이 분명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있고 개선하고 싶은 마음도 너무 크지만 우리는 늘 실행의 문턱에서 항상 좌절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없어 보입니다. 답답합니다. 이게요, 시야가 매몰되었을 때 흔히 맞닥뜨리게 되는 루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전거를 배우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구나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보조바퀴가 달린 네발 자전거 혹은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보조자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내가 잘 타지 못해도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아주 든든한 장치가 존재함으로써 두려움을 덜고 페달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삐뚤빼뚤 불안하게 페달을 밟지만 뒤에서 누군가가 잡고 있다는 안전바가 있어 그럭저럭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불현듯 뒤돌아봤을 때 실은 아무도 잡고 있지 않고 내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한 순간 나 혼자 남은 듯한 공포감과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잠식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두 바퀴 자전거를 스스로 타본 경험이 없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경험해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따라서 멘탈이 붕괴되고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결국 넘어집니다. 여기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느냐, 포기하느냐가 갈리게 되는데요. 어떤 이는 큰 충격과 두려움에 집중하여 역시 자전거 타는 게 아니었는데 하며 다시는 자전거를 타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반면 어떤 이는 그동안 이미 여러 번 넘어졌고 오늘도 역시 넘어질 수 있겠지만 넘어지기 직전에 스치듯 들었던 무게중심의 느낌에 더욱 집중합니다. 혹시 이렇게 타는 게 자전거를 제대로 타는 느낌인가? 로 생각을 전환합니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도 넘어질 거고 해봤자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대신 무게중심을 느끼는 새로운 기준에 집중하여 반복해봅니다. 점점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길이가 늘어나고 결국 능숙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에 집중하는 대신 새로운 기준을 등대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성장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두려움에 집중합니다. 넘어지고 싶지 않다는 것,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것에 집중을 하고 이걸 최대한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반복하다 보면 내 스스로 뭔가를 알아내거나 상황을 통제하는 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게 되고 외부의 기준에 의존하게 되어 많은 상황에서 나를 믿거나 신뢰하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늘 해오던 대로 기존의 시야와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장이 더디고요. 결국 내가 원하는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속도로 과감하게 페달링을 해야만 무게중심을 컨트롤하면서 결국 넘어지지 않는다는 자전거의 원리를 알아야 비로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낮은 속도로 페달을 밟고 몸으로 안간 힘을 쓰며 균형을 잡으려 했던 과거의 그 방식이 실은 자전거를 잘 타지 못하게 발목 잡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사실은 기존에 늘 해왔던 방식과 두려움에서 한 발짝 벗어나야만 알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몸으로 체득해야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타는 다이어트 루트를 좀 들여다볼까요? 매년 이름만 조금씩 바뀌어 등장하는 다이어트 방법, 트렌드 등 매번 같은 느낌으로 실패했지만 이번엔 좀 다를까? 이번엔 성공할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전하는데 결과는 같죠? 다른 것 같지만 실은 매번 똑같은 관점으로 다이어트를 바라보고 기술만 바꿔가며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서 더더욱 두려움에 집중하여 실패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오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머리로는 공감해도 실행에 있어선 소극적입니다. 과거 본인이 실패했던 방법들보다 더욱 자극적이거나 확실해 보이지 않습니다. 숫자와 기술이 난무했던 과거의 다이어트 관점으로는 저렇게 시시한 게 될 리가 없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시각으로 현재와 미래를 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매몰된 상태에서는 영양가가 없는 시행착오를 무한대로 반복하게 될 뿐이에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시는데요. 극단적인 시기 제한으로 초반에 체중을 빠르게 감량하지만 이내 정체기를 맞이합니다. 몸은 비상 모드로 전환하여 에너지를 덜 소모하고 지방을 더 축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는데 목표는 오직 체중 감량이라 이 정도 먹는데 체중이 줄지 않는다면 먹는 것을 더 줄여야 한다는 방향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줄이죠. 그리고 몸 곳곳에서는 몸의 대사 기능이 심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생리불순, 탈모, 짜증 예민, 운동 집중도 저하, 변비, 저혈압, 저체온증, 수면 장애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 쉽사리 과거에 해왔던 행동을 바꾸지 못합니다.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분명 살찔 거야. 머리로는 아는데 체중을 빠르게 감량하는 다이어트 관점에 매몰이 되어 도저히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먹는다 이꼴 살찐다는 현재의 방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건강상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해서야 타의적으로 멈추게 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관점을 깨고 나오세요.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에요. 이걸 스스로 마주하고 해내야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억지로 두려움을 감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존중하되 두려움이 기준점이 되어선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과는 다른 기준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야 해요. 다른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해요. 그동안 유지해왔던 시야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연습이 필수입니다. 어제까지 해왔던 루틴,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기운에서 멀어져 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무심코 해왔던 모든 것들에 Why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왜 이걸 하지? 그래서 내 기분은 어떻지? 내 일상은 좋아지고 있나? 행복해지고 있나? 우리는 일상에서 뭔가 문제 있다고 느끼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 알기까지 긴 시간이 걸립니다. 개선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일상에 큰 지장이 없을수록 미루다가 골마 붕괴되는 상황까지 가서야 비로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에 주목하게 됩니다. 왜 이런 건지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이 목적지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매년 이름만 바꿔 등장하는 트렌디한 다이어트 기술,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건 과거 실패했던 방법과 같은 접근입니다. 핵심은 특정 기술이나 방법론이 아닌 본질적으로 문제 들여다보기, 실제 해보기, 그리고 반복하기입니다. 실제 이 방식으로 다이어트 늪에서 빠져나오신 분들은 새로운 것을 해나가면서 생각보다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일 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찾아 집중해주세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성장의 문입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또다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의지를 잡고 배고픈 것을 참고 괴롭게 하는 모습이 떠오른다면 잘못되었습니다. 단언컨대 영양가 없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이어트의 늪에 빠져 걱정과 선택에 있어 주저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넓은 시야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동안 왜 다이어트를 실패했는지에 대해 과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공유해 봅니다. 신경과학자이자 과학 칼럼니스트인 샌드라 아모트는 그에 져서 다이어트는 왜 우리를 살찌게 하는가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다이어트 성격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체중과는 상관없이 뇌가 인지하는데 식이 제한은 곧 굶주림이다. 그리고 살을 많이 빼면 뺄수록 뇌는 굶주림을 비상사태로 인식한다.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다시 체중을 늘려야 하는 것. 다음에 또 올지도 모를 굶주림에도 대비하려면 체중을 기존보다 더 확보해야 한다고 인지한다. 당연하지만 굶주릴수록 폭식에 훨씬 취약해진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스트레스 요소이다. 칼로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그리고 이는 연쇄적으로 복부 지방을 증가시키고 체중 증가에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곧 체중을 다시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결국 이런 방식의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이어트에서 점점 멀어진다. 끝으로 심리학자 제니 폴리비와 피터 허먼의 대규모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두 종류 식습관 유형을 공유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보고 오늘부터 어떤 방향의 개선을 해나갈 수 있을지 활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제하며 먹는 사람. 일상적으로 체중을 관찰한다. 칼로리를 계산하고 음식 일기를 쓰고 무엇을 먹을지 고를 때 그 결과를 신중히 고려한다. 계획에 없던 것을 먹으면 죄책감을 느끼는 등 음식에 집착을 하는 습관이 배인 상태에서는 오히려 의지력은 바닥나고 일상의 다른 일의 능률이 저하되며 음식을 선택할 때 음식의 숫자 등 외부 신호에 의존하여 식사를 조절하므로 뇌의 에너지 균형 기능이 저하된다. 의지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배고픔을 외면하면서 결국 보상과 습관 시스템이 음식 선택 행동을 지배하여 외부의 작은 자극이나 감정적인 이유, 그리고 단지 음식이 옆에 있다는 이유로 먹기 쉬워져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칼로리 요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다. 두 번째, 직관적으로 먹는 사람.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그만 먹는 게 가능하다. 내부 기준에 의해 행동을 결정하므로 외부의 자극이나 유혹에 덜 민감하며 음식 생각에 시간을 덜 쓰며 과체중이 될 확률이 적고 체중을 안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는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가 되면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는 멘탈과 몸 모두 성장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선 또 다른 방법론이 아닌 과거와는 다른 등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머라클 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